2017년 전 세계 축구계는 한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하며 이때 기록한 이적료가 무려 2억 2200만 유로로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히 기록적인 거래가 아니라 축구 이적 시장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는데, 축구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적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적료 거품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 이적료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알려면 우선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야 하죠. 과거에는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였다면 현재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며, 즉 초대형 비즈니스로 변한 상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방송 중계료의 폭발적인 증가인데, 과거에는 클럽들의 주요 수입원이 경기 티켓 판매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죠. 1992년에 출범한 프리미어리그는 초창기 방송 중계료로 약 3천만 파운드를 벌어들였지만 22-23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는 방송 중계료만으로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돈은 단순히 상위 몇 개 클럽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리그에 속한 모든 팀들에게 배분되고 있죠. 방송 중계료의 증가로 클럽들이 돈을 벌고, 이 돈이 선수 이적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때문에 선수들의 이적료는 더 이상 단순히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클럽들은 선수 영입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중계권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 선수 영입은 그 자체로도 투자이며, 그 투자 규모는 방송 중계료와 팬덤의 크기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이적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중동과 아시아 자본의 유입입니다. 먼저 중동 자본에 대해 알아보자면 2011년 카타르 투자청은 PSG를 인수하면서 축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PSG는 유럽 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클럽이었으나 카타르 자본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PSG는 단숨에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도약하게 되었고, 네이마르와 은바페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글로벌 마케팅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바로 네이마르의 이적이었는데, 네이마르의 이적은 단순히 PSG의 자본력을 과시한 사건이 아니라 축구 이적 시장의 기준을 새로 써버린 사건이었죠. 그럼 왜 갑자기 중동 자본이 축구에 집중하게 되었을까? 중동 국가들에게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며 그들에게 축구는 소프트 파워, 즉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축구 클럽 인수와 초고액 이적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죠. 다음으로 아시아 자본에 대해 알아보자면 2010년대 초반 중국 축구 슈퍼리그는 세계 축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축구를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스포츠로 지정했고, 이를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활약하던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안하며 이적을 유도하였죠. 또한 유럽에서 잊혀가던 선수들조차 높은 금액으로 영입했지만 중국의 축구 시장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과도한 지출이 문제가 되면서 더 이상 초고액 이적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이 만들어냈던 시장 왜곡은 여전히 유럽 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동과 아시아 자본의 유입은 이적 시장의 물가를 단순히 올린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한계선을 없애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축구 이적료가 치솟은 또 다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UEFA의 FFP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원래 이 규정은 축구 클럽들이 과도한 지출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 규정은 실제로는 축구 시장에 큰 역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FFP는 클럽들이 벌어들인 수익 범위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며, 클럽이 이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선수 등록 제한 및 유럽 대회 참가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규정이 축구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이적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FFP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상위권 클럽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상위권 클럽들은 이미 수익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여력이 있죠. 중계료, 스폰서십, 티켓 판매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FFP 규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선수 영입에 쓸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하위권 클럽이나 중소 클럽들은 상황이 다른데, 이 클럽들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FFP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위권 클럽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들의 핵심 선수들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야만 하는 구조이죠. 이 과정에서 상위권 클럽들은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적 시장 전체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FFP는 상위권 클럽이 더 큰 돈을 쓰고 하위권 클럽이 더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셈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FFP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상위권 클럽들의 자본 독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하위권 클럽들은 선수 판매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선수 이적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이적료가 급격히 상승한 또 다른 이유는 SNS와 스타 선수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선수들이 단순히 경기장 안의 선수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죠. 특히 SNS의 등장은 축구 선수와 클럽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호날두는 인스타에서만 6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주요 브랜드들보다도 높은 수치이죠. 그가 유벤투스로 이적했을 때 단순히 이탈리아 리그에서 보여줄 그의 경기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SNS 영향력과 글로벌 팬덤을 통해 유벤투스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정확히 계산했는데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입단한 직후 유벤투스의 공식 인스타 계정 팔로워 수는 단기간에 수백만 명이 증가했고 그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판매량은 출시 첫 주에만 50만 장을 기록하면서 유벤투스는 단 몇 주 만에 약 6천만 유로의 수익을 올렸죠. 또한 메시가 PSG로 이적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메시가 PSG에 입단한 이후 PSG는 여러 새로운 스폰서를 유치했으며 구단의 SNS 팔로워 수는 단기간에 수천만 명이 증가했죠. 이처럼 이제 클럽들은 선수를 단순히 경기력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이 클럽에 얼마나 많은 팬을 끌어올 수 있는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결국 현대 축구 시장에서는 스타 선수 한 명이 클럽의 경제적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SNS와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축구 이적 시장의 판도를 바꾼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단연 2017년 네이마르의 PSG 이적입니다. 당시 2억 2200만 유로라는 금액은 축구계에 충격을 줬고 그 여파는 단순히 그 해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네이마르의 이적은 축구 이적 시장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네이마르 이적 전만 하더라도 축구 선수들의 이적료는 대체로 1억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3년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기록한 1억 유로가 당시 기준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하지만 네이마르의 이적료가 발표되자 클럽들은 이제 1억 유로는 상한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가 새로운 가격 체제로 재편되었죠. 네이마르의 이적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로 시장을 흔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점의 변화였습니다. 심리학에서 기준점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가지 사례가 모든 후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네이마르 이적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이마르 이적 이후 몇 년 동안 축구 시장은 과열된 양상을 보여왔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네이마르와 같은 해에 PSG는 모나코로부터 음바페를 영입했는데 당시 음바페는 19살의 선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 8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와 함께 이적하였죠. 네이마르를 잃은 바르셀로나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리버풀로부터 쿠티뉴를 1억 4,500만 유로에 영입하고 도르트문트로부터 덴벨레를 1억 5천만 유로에 영입하게 됩니다. 또한 비교적 덜 주목받던 선수들도 고액 이적료를 기록하게 되는데 맥과이어는 2019년 맨유로 이적하며 8천만 파운드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비수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네이마르 이적 이후의 도미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선수들의 실력보다는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이적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적료 거품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축구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이 추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을 보면 이적료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사우디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사우디 리그는 호날두, 벤제마 등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며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어 또다시 이적 시장의 기준을 바꾸는 요인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축구 이적료의 급등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나친 과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